하지만 과대 광고가 너무너무 많아요.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광고를 해요. 그런데 이 항산화 영양제 절대, 저는 이렇게 얘기 드려요. 만약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너무 바빠, 그래서 불균형한 식생활을 하는 2030 분들에게는요, 여러분 피곤하고 노화가 빨라진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그 원인, 과도한 활성산소 때문일 수가 있어요. 오늘은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어떻게 줄이는 것인가까지 알려드릴게요. 원장님, 활성산소가 뭔가요? 왜 생기나요? 활성산소, 이놈은요,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산소의 부산물이에요.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할 때 산소가 필요하다, 이건 다 아시죠? 그러면 산소를 사용하고 나면 뭔가 찌꺼기가 남을 거잖아요. 그럴 때 발생하는 것이 활성산소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호흡할 때나,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심지어 운동할 때도 생깁니다. 그런데 활성산소 나쁘다고만 들으셨을 텐데 무조건 나쁜 놈은 아니에요. 적당한 레벨의 활성산소는 면역 기능, 그리고 세포의 신호 전달, 근육 재생 등의 필수적인 좋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과도할 때예요.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죠. 균형이 무너진 과도한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요, 각종 염증을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범이 돼요. 여러분의 세포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서 손상되고, 그리고 염증이 많아지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질병으로 이어지겠죠. 염증이 쌓이면 당뇨, 고혈압, 심장, 혈관 등의 각종 만성 질환을 만들고요, 세포 손상이 반복되면 돌연변이가 쌓여서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활성산소가 과도하면 서서히 몸이 녹슬어가게 되는 현상인 거죠. 그럼 활성산소를 줄이는 방법은 뭔가요? 활성산소를 줄이는 것을 항산화라고 해요. 가장 효과적인 항산화 생활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항산화에 좋다는 과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서 항산화 비타민인 C와 E,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등을 챙기고요. 생활습관으로 금연, 절주, 과도한 스트레스 줄이기, 그리고 적당한 유산소 운동도 이 항산화에 도움이 돼요. 단, 운동이 좋다고 해서 과격한 운동을 하면요, 오히려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젊음을 유지하는 데 좋다는 생활습관들 있죠? 그게 곧 항산화 생활습관인 거예요. 원장님, 항산화 영양제를 먹는 건 어때요? 효과가 있을까요? 광고에 정말 항산화 영양제 유행처럼 많았어요. 일부 연구들을 통해서 비타민 C,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셀레늄, 알파리포산, 글루타치온 등이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과대 광고가 너무너무 많아요.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광고를 해요. 그런데 이 항산화 영양제 절대 질병의 치료나 예방 목적으로 1순위로 두지는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항산화에 좋다는 식이습관과 생활습관을 먼저 챙기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의 바쁜 삶 속에서 보조적으로 영양제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 드려요. 만약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너무 바빠, 그래서 불균형한 식생활을 하는 2030 분들에게는요, 기본적으로 비타민 C나 비타민 D 혹은 종합 비타민 한알 정도를 권장하고, 이 안에서 항산화를 채우려고 하고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환자분들 역시나 식생활 패턴을 먼저 물어보고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 코엔자임이나 비타민 C 정도의 추가를 안내해 드려요.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에게도 가급적 5가지는 넘지 않도록 관리해 드리고 있어요. 항산화, 활성산소를 줄이면 세포 손상을 줄이고요, 몸의 염증을 줄이고 결국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양제에 너무 기대지 말고요, 지금부터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 교정부터 시작해 보세요.